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28일 실시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폴 발라스와 브랜든 존슨 후보가 상위 1, 2위를 득표하면서 오는 4월 4일 결선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집계에 따르면 총 득표의 34%를 차지한 폴 발라스는 일찌감치 선두로 나섰고 쿡카운티 위원 브랜든 존슨이 득표의 20%를 얻으며 17%를 획득한 현 시장 로리 라이풋을 제치고 2위를 굳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방 하원의원 추이 가시아, 비즈니스맨 윌리 윌슨 후보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윈TV에 출연해 포럼을 가졌던 27세 최연소 후보 제이마이 그린과 시의원 소피아 킴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위로 패색이 짙어진 로리 라이프 시장은 발라스와 존슨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지난 4년간 보다 나은 시카고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폴 발라스 후보는 축하 인사를 통해 오랜 공직 생활 끝에 이제 시카고 시장에 한 발짝 다가섰다며 시카고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발라스 가족은 경찰, 소방서 대원 등으로 시카고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무엇보다 시카고 주민들의 안전, 경찰과 커뮤니티의 연계, 그리고 교육 정책을 최대 이슈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의 당선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로 축하 인파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후보는 축하 인사를 통해 나를 모르던 시카고 주민들이 이제 브랜든 후보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 시카고 이슈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분열되지 않고 결속된 시카고시의 모습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조부와 부친 등 모두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9명의 후보 중 어느 누구도 50%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는 폴 발라스 후보와 브랜든 존슨 후보 2명만이 시카고 차기 시장을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한편 시장 선거와 함께 시카고 50명의 시의원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로렌스길을 중심으로 한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지역구인 제39 지역에서는 현 시의원인 사만타 뉴전트 시의원이 재선돼 최종 결과 발표 후 지역 한인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한인 2세로 시카고 시의원의 첫 도전장을 냈던 제임스 서 후보는 6명 중 아깝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책에 대한 심리를 지난 28일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빚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경감될 수 있는 문제라 사안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9명의 대법관들이 2가지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각종 소송들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만약 소송 제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사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6곳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 주들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세금 낭비로 공공서비스에 해를 끼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이 주들이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원고인 6개 주들은 어째서 이 정책이 주 예산에 재정적으로 해를 끼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 2명이 원고인 소송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아닌 사설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탕감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와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이지만 펠 그랜트를 받지 못해 최대 $10,000만 탕감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차용자가 펠 그랜트를 받으면 탕감액은 최대 $2만 달러가 됩니다. 원고 측은 이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대법원이 따져볼 사안은 탕감책의 기반이 되는 히어로스법이 어떻게 일반 학생과 연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의 재정 지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젠 국가 비상사태 시 교육부 장관이 연방 학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대법원이 법적 쟁점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6월경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이 근거를 잃게 되는지 의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사태 조치가 끝나는 것과 별개로 차용자들이 이미 그 기간 동안 영향받아온 것은 변하지 않기에 법적인 지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15개 대도시 중 메트로폴리탄 시애틀이 울적한 감정을 느끼는 주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타임스는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가구 맥박 조사 HPS 결과를 분석해 시애틀 지역의 18세 이상 주민 300여만 명 중 45%인 140여만 명이 지난 2주일 중 최소한 2, 3일간 가라앉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낀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15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울적한 기분을 느끼는 주민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최근 이 지역을 엄습한 겨울 폭풍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타임스는 종전 5차례의 HPS 조사는 물론 날씨가 좋은 6월에서 8월에 실시된 HPS에서도 울적한 감정 지수가 40%대로 전국 수위에 머물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윈디시리로 불리우며 겨울에 추운 날씨로 이미지가 굳혀진 시카고의 경우 의외로 15개 도시 중 하위권인 13위에 머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울한 주민이 많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보면 시애틀에 이어 가주, 리버사이드, 피닉스, 마이애미, 보스턴 등이 울적한 감정지수가 40%를 상회하며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애틀란타, LA, 디트로이트가 39%대를 보였습니다. 상위 9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38.6%에 이어 필라델피아, 휴스턴, 워싱턴 DC 등지가 37%대를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우울한 감정지수가 37.3%로 13위였습니다. 한인타운 관계자는 겨울이 오면 시카고엔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가 계속돼 햇볕을 보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눈도 적어지고 그렇게 춥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시카고보다도 더 많은 도시들이 우울 감정 지수가 높은 것을 보니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젠 시카고도 악명 높은 추운 겨울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재해가 없는 아주 살만한 도시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송금 서비스 페이팔을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신종 사기가 시카고 지역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페이팔 계정을 해킹하면서 본격 사기 행각을 드러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문자를 보내 해킹당한 계좌로 피해 입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페이팔 해킹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계좌를 확인하면 이미 일정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페이팔 공식 번호인 888로 시작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의 금액을 입금해 준다며 화상회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제시한 후 전산 문제로 더 많은 금액을 보냈다며 다시 송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입금된 돈은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돌린 것입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은 계좌에 한번 접근하면 다른 계좌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며 반드시 은행에 연락하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 해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적을 속여 미국과 일본 등의 정보통신기업 기술자로 잠입한 북한 사이버 공격 요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한 IT 기술자는 작년 한국인으로 가장해 일본에 잠입, 업무를 한 것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난 28일 일본 경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을 가장해 미국에서 외화벌이를 한 북한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CNN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FBI로부터 이 IT 기술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술자는 월급 수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면서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북한이 동남아 등 거점이 있는 사이버 요원들에게 일감을 맡겨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약 7천 명의 사이버 요원을 보유, 외화벌이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와 기밀 정보 수집, 가상화폐 탈취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는 시겔라 박테리아로 감염되면 고열, 복부 경련, 강직증,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노출되지만 성인 중에서도 특히 노숙자, 해외여행자, 그리고 HIV 감염자에게도 나타납니다. 2022년 감염률이 5% 증가했으며 매년 300만 명의 감염 케이스가 보고된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료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박테리아 전염에 대한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연간 사망자는 1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